페이지 218페이지 창호 및 유리공사 분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창호 및 유리공사는 문제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사이로 출제되는 파트가 됩니다.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사이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앞전의 경우가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두 문제. 창호 쪽 한 문제, 창호 철물 쪽에 한 문제 다루어서 냈고요. 그리고 한 문제는 이 유리를 특수 유리를 하나 좀 냈습니다. 그러면 창호에 이제 먼저 그래서 올해는 아마 한 문제가 배분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먼저 자, 이 창호의 종류, 창호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했는데 창호의 개념은 개구부라고 되어 있죠. 개구부. 그러면 창과 문을 합쳐서 우리가 창호라 했죠. 창. 그러면 창이라는 것은 채광이나 환기, 통풍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채광이나 환기, 이 통풍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목적으로 하는 게 창이고요. 그런데 문의 개념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물건, 사람이나 물건 등의 반출입에 사용하는 것, 이것이 문의 개념이 됩니다. 문. 그래서 창호를 보시면, 그래서 먼저 여다지 창호가 있죠. 여다지. 여다지는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세대 현관문이 무엇입니까? 여다지죠. 그리고 방문들이 무슨 다지? 여다지죠. 그래서 이 여다지는 여러분들 익히 자주 보는 것들이 여다지예요. 여다지. 그리고 2번에 보면 뭐다? 미석이가 나오고요. 자, 6번에 미다지가 나옵니다. 미다지. 미석이하고 미다지는 구분을 정확히 해놓으세요. 그러면 벽 속에다가 밀어 넣는 문이 무엇이다? 미다지예요. 미다지. 벽 속에다 이런 데다 밀어 넣는 거야. 공간 속에 밀어 넣는 것이 뭐다? 미다지. 미다지. 미석이는 한쪽 편으로 밀어 붙여 놓은 거예요. 한쪽 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틀 내에서. 여러분 집에 보면 문틀이 있으면 그 문틀 내부에서 요리 갔다가 요리 왔다 그죠? 사라지지는 못합니다. 문이. 그것이 뭐다? 미다지고, 아니 미석이고, 미다지는 벽 속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하철 문이 어디에 향한다? 미다지라 해서 구분해 두시고. 그런데 3번에 보면 자재문 나오죠? 자재문은 여다지는 보통 일반 여다지는 한쪽으로밖에 뭐다? 열리지 않습니다. 맞죠? 그럼 우리 현재 무슨 여다지입니까? 안여다지입니까? 방여다지다? 요거 안으로 열죠? 안여다지입니다. 금방 열어봤죠? 저분 때문에 한번 열었습니다. 안여다지였다. 안여다지.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침실문이 안여다지야? 방여다지야? 안으로 열죠. 프라이버시 독립성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안여다지예요. 근데 세대 현관문은 방여다지입니까? 안여다지입니까? 방여다지죠. 그건 소방이거든. 그게 방화문이거든. 소방법을 저촉받으니까 바깥쪽으로 열은 거예요. 그래서 틀립니다. 방화문들은. 그래서 그러면 일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나중에 피난을 갈 때 대비해서 방여다지로 설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실은 독립성 프라이버시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뭐다? 안여다지로 설계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강의실은 안여다지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방여다지로 하는 게 좋겠어요? 프라이버시 독립성, 나의 독립성을 유지해줘요. 강의하러 보고 들어와야 되는데, 맞죠? 그러면 바깥에서 있잖아요. 조금만 방여된 바깥에 조금만 열어도 안이 보여. 동태를 보고 싹 가서 앉으면 되잖아. 맞죠?
그래서 보통 그 개념 말. 그래서 이 자제문은 안팎으로 자유자재로 개폐되는 여다지를 뭐라 한다? 자제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영화에 옛날 서부 영화에 자주 봤습니다. 이런 주막 같은 데 있죠. 총잡이 탁 들어오면 삐걱삐걱와 했던 문, 그것이 무슨 문? 자제문입니다. 그리고 해전문 요거 알아두시고, 자, 해전문은 정확히 우리가 한번 봐두세요. 해전문은 출입구의 통풍 기류를 방지하고 출입인은 통제 목적으로 쓰는 게 뭐다? 해전문입니다. 근데 이 해전문은요, 여러분들 얘가 이제 방풍 구조에 해당이 돼요. 얘가 방풍 구조에 해당이 돼요. 방풍 구조. 그래서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해전문이에요.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해전문 개념이 됩니다. 해전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은 자, 병풍 생각하면 돼. 병풍처럼. 여러분들 병풍 알죠? 병풍처럼 생긴 거. 그래서 문을 경첩으로 여러 개 연결해 큰 방을 개방하거나 하나로 만들거나 아니면 무엇이다? 분할할 때 쓰는 게 무엇이다? 이게 전문이에요. 그러면 저는 호텔의 연회장 같은 데 크게 쓰다가 작게 쓸 때 이럴 때죠. 하는 경우. 아니면 회사 같은데 전체 회사원들이 다 모이도록 강당으로 쓰기도 하고, 또는 있죠. 그 필요에 따라 강당으로서 분할해 쓰거나 아니면 어떻게 중간에 칸을 이렇게 나눌 때 이럴 때 쓰는 게 무엇이다? 전문입니다. 전문. 그 다음에 219페이지 목재창호에서는 1번이 중요합니다. 자, 계속 플러시문은 한 번 나왔는데 또 공부해 두세요. 플러시문은. 그래서 이 플러시문이 울거미를 짜고 했죠. 울거미가 문의 뼈대예요. 울거미가 문의 뼈대를 울거미라고 합니다. 울거미. 중간살 대놓고 양면 합판을 교착한 문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체크. 뒤틀림 변형이 가장 적은 문이 바로 플러시 문이에요. 얘가. 그래서 여러분 넘겨보세요. 페이지 220페이지. 자, 보시면 제일 우측 상단에 있는 문 있죠. 나옵니까? 요것이 바로 우측 상단. 이것이 플러시 문입니다. 그런데 거기 선대라고 적어놨죠? 선대가 울금입니다. 여기에서 선대 나오죠? 선대가 울금이에요.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걸 이렇게 합판을 이렇게 찢어진 형태, 입체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뒤에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을 대놓고 양면에 합판을 갖다 부착한 문이 바로 플러시 문입니다. 그럼 얘는 합판이 뒤틀려야지 뒤틀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변형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근데 얘는 합판에 전부 다 가려지죠. 뭐지? 목재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목재 좋은 걸 안 써요. 그래서 이 문이 쌉니다. 뒤틀리지도 않고 싸고요. 근데 그 좌측 옆에 문이죠. 양판문 나오죠. 그래서 양판은 양쪽에 판때기 붙인 게 아니고 양판은 넓은 판을 양판이라게 해. 넓은 판. 그래서 양판이란 것은 무슨 판을 의미한다? 양쪽에 판되는 게 아니라 넓은 판을 뜻하는 게 판을 끼워 넣어서. 그러면 얘는 목재가 모두 노출이 됩니다. 목재가. 맞죠? 목재가 노출되니까 좋은 목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판문이 가격이 거의 비쌉니다. 양판문은 가격 싼 걸로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양판문이 가격이, 그래서 플러시문을 거의 이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주택이나 이런 걸 이죠? 별도로 하신 분들이 이걸 합니다. 양판문은. 주택을 지어가 내는 좀 좋은 뭐다? 문을 써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이 양판문을 씁니다. 양판문 하나 비싼 거는요, 차값보다 더 비싼 것도 있어요. 차보다 더 비싼 양판문도 있습니다. 몰라 지금은 얼마인지. 옛날에 제 친구 집에 갔는데 3층 주택을 짓고 사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 당시 80년대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내가 문을 한번 발로 차버렸습니다.
비싼 문이라고 살살 닫으라 해가지고 그 친구하고 친히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열받아가 차가지고 아부좀 좀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좋으시고 그래서 그거 알아두세요. 계속 플러시문만 공부하세요. 그리고 넘겨서 페이지 223페이지 보면 풍소란 그림을 먼저 보세요. 풍소란 그림 보이죠? 자, 위에 그림 같이 목재에다 덧대어 놓은 거예요. 바람막용으로. 그래서 풍소란은 쉽게 문풍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풍소란은 목재 창호에서, 이거는 목재 창호입니다. 목재 창호에 쓰는 거예요. 목재 창호에 쓰는 거죠. 목재 창호에 쓰는 거예요. 풍소란은. 그래서 이 풍소란이 문풍지 역할이라 생각하면 돼요. 문풍지 역할을 합니다. 목재 창호에서 문풍지 역할. 그러면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재료와 재료 사이에 바람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덧대어놓은 목재입니다. 그래서 방풍 목재로 하는 거죠. 그래서 문풍지 역할을 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 페이지 225페이지 보면 거기 멀리 온이 나옵니다. 멀리요. 자, 225페이지 중앙센터에 보시면 멀리 온 나오죠? 멀리 온. 자, 멀리 온 개념은 자, 이 개념입니다. 자, 스틸 샤시에서, 스틸 강제 창호에서, 자, 창 면적이 큽니다. 창 면적이 크게 되면 이 유리가 하나로 들어가게 되면 이 창문틀이 있는데 여기 유리가 하나로 들어가면 유리가 바람이나 진동에 의해서 파손될 가능성이 높겠죠? 높을 겁니다. 이걸 하나의 유리로 공사하면 파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판을 갖다 중공형은 쏙이 비게 만든 것이 뭐다? 중공형이에요. 그래서 강판을 갖다가 이렇게 접어서 만든 거예요. 쏙이 비게 중공형으로. 중공으로 이 강판을 접어서 만들어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가로 세로로 대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설치해가 두드리면 퉁퉁퉁 소리가 나죠. 한번 두드려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것이 멀리 오는 무엇라 생각? 중간 틀이라 생각하면 되네. 중간 틀. 이거 전체를 하나의 문틀로 하게 되면 유리가 파손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틀 잡아준 것이 뭐다? 멀리 온 개념이다. 이건 출제가 됐지만 앞으로 종합문제 지문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십시오. 멀리 오는. 그래서 이거는 명심하세요. 무슨 샤시에서 하는 거다? 스틸입니다. 스틸. 이거는 목재 창호에 쓰는 게 아니라 스틸입니다. 스틸. 강제에서 쓰는 거다. 그리고 6번에 알루미늄 창호 나오죠. 얘는 세 문제를 냈습니다. 세 문제. 그래서 알루미늄의 장점은 비중의 철의 약 3분의 1이고 뭐 공작이 자유롭고 여닫은 경쾌하다 뭐 이런 거 있죠. 보시면 돼요. 근데 단점 보세요. 단점 보시면 특히 니은하고 디귿, 미음을 공부하면 된다. 단점에서 니은, 디귿, 미음 위주로 공부하시고요. 그러면 니은은 콘크리트, 모르타르, 해반죽 등인 이것들은 무슨 성입니까? 알카리성이죠. 그래서 이 알루미늄은 약점이 이겁니다. 가장 약점이 이 두 가지로 들려고 하면 이겁니다. 알카리성에 약하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염에 소공기에 약해요. 소공기에. 이 두 가지 측면에 약한 것이 무엇이다? 이 알루미늄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은 원래 뭔가 하면 여러분들 회백색이에요. 알루미늄 색깔이. 원래 알루미늄 색깔이 회백색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보는 회백색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 뭐랍니까? 코팅을 해놨죠? 코팅을 해놓은 거예요. 맞죠? 지금 현재 요 바람을 맞는 데가 조금 졸릴 거예요. 따뜻해가지고. 고기는 떴고, 맞아요? 아랫도리는 어떻게? 안 서늘해요? 이 난방을 하면 윗도리는 뜨뜻해지고 아랫도리는 서늘해지고 그럽니다. 발바닥.
발 안 시렵죠? 다 신발 신어서.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이 알루미늄은 자 그래서 뭐에 약합니까? 이 알카리성이 약하기 때문에 직접 닿으면 뭐다? 부식당해. 예. 그렇기 때문에 징크로메트 칠 같은 걸 해줘서 이 코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부식 안 되게 만든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래가지고 콘크리트와 같은 알카리성에 직접 닿는 데 공사는 스틸보다 시공이 까다로워집니다. 직접 공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디귿 보시면 전기화학적 이질금속제처럼 부식당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알루미늄이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이에요. 알루미늄이 자, 이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 이 큰 금속에 해당이 돼요. 큰 금속이기 때문에 다른 금속과 접촉하면 뭐 된다? 부식당합니다. 이온화 경향차에서 부식당합니다. 그래서 다른 철물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알루미늄 창호를 보시면 전부 다 알루미늄재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안 써요. 근데 혹시나 이겁니다. 알루미늄 창호에 크레센트 잠금 장치가 떨어졌다 해서 나사가 불려서 와 아무 나사 못이나 갖다 사다가 끼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알루미늄이 뭐다? 부식당합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미음 강제 창호에 비해서 내화성이 어떻게 떨어져요? 강제 창호에 비해서 내화성이 떨어집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 강제는 벌겋게 달아요. 그런데 알루미늄은 불에 넣으면요 그냥 두둑 다 떨어져요. 제가 불을 떼우면서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자꾸 보니까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다 떨어지면 벌겋게 다는 거 없어요. 자, 철제는 어디입니까? 열에 가면 어떻게? 벌겋게 달아오르지만 얘는 달아오르는 게 없어요. 그러면 됩니다. 그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229페이지 보면 창호 철물이 나와요. 얘가 얼마 내용도 없으면서 가장 많이 냈어요. 창호 철물이. 이게 거의 약방으로 치면 감초입니다. 이게 제일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일 많이 출제된 게 이거 쉬운데요. 이거 못 맞추면 안 돼. 이런 거는. 그러면 창호 철물 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집을 연상하면서 공부하시면 직접 보면서 공부하면 제일 쉬운데 앉아가 막 공부하려고 하면 이건 죽어도 안 돼. 외우고 또 까먹고 이런 분들이 많아. 계속 물어. 그게 그거지. 그래서 제일 먼저 아파트 세대 현관문 딱 생각해봐요. 아파트 세대 현관문. 아파트 세대 현관문이 여닫입니까? 미석입니까? 미닫입니까? 자재문입니까? 해전문입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여닫이죠? 일반 여닫이죠? 그러면 이 아파트 세대 현관문이 바로 자 뭘로 되어 있습니까? 목재로 되어 있습니까? 철재로 되어 있습니까? 갑종 방화문입니다. 걔가 철판 두 개 양면에 때려 붙여서 0.8mm 이상 철판 때려 붙여 안에다가 불연재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걔가 갑종 방화문이야. 그럼 가벼워요, 무거워요? 한번 들어보세요. 가볍다고 싶은 사람 한번 들어보면 돼. 들어보면 무거워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세대 현관문은 여닫이문이죠. 맞죠? 여닫이문인데 방여닫이였죠? 소방과 같은 방화문이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지지철물이 뭐가 세대 현관문. 자, 지지철물은 피봇 힌지를 써죠. 그래서 자, 이 지지철물이 자, 피봇 힌지입니다. 피봇 힌지를 써죠. 뭐 지돌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요거 앞에 여기 현관문 나갈 때 있죠? 여기 바로 보시면 돼. 우리 요거 강의실 나가면서 있죠? 앞에 문 방화문이 있거든. 그거 아래 위에 보면 있어요. 오늘 아파트에 안 사신 분은 좀 휴식 시간에 가서 다 눈으로 도장 찍으세요. 피봇 힌지.
피봇인지 도장 찍으세요. 피봇 또는 피벗이라고 합니다. 피봇 또는 피벗. 책 그대로 참 써줄게. 피벗인지 또는 피봇인지. 피벗인지. 그래서 이 피벗인지가 바로 지돌입니다. 그런데 얘는 자동으로 닫힙니까? 안 닫힙니까? 안 닫힙니다. 맞죠? 자동으로 안 닫혀요. 그래서 자동으로 닫히게 해서 여기 있고 세대 현관문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도어 클로저. 여러분들의 거기 몇 번에 5번 나오죠? 도어 클로저 또는 도어 체크라고 합니다. 도어 클로저, 도어 체크. 열려진 여닫이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장치가 뭐다? 도어 클로즈입니다. 밑에 그 사진 있죠? 우측 옆에 거기 229페이지 보면 사진 나옵니다. 도어 클로저 229 맞죠? 맞죠? 그 사진이 있어요. 도어 클로저 뭐다? 도어 체크. 얘 피봇인지가 자동으로 안 닫히니까 뭘 설치했다? 도어 클로저, 도어 체크를 설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 때문에 자꾸 문이 닫히잖아요. 닫히니까 우리가 물건을 갖다가 들라고 그랬을 때는 문을 고정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뭐 13번에 보시면 되죠. 여기 피봇인지 2번에 있고, 그 다음에 도어 클로저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도어 클로저는 뭔가 하면 이거는 개폐 조정기죠. 얘는 개폐 조정기고요. 도어 클로저는 개폐 조정기죠. 그리고 그 13번에 보면 뭐가 있다? 도어 홀드, 도어 스테이라고 돼요. 도어 스테이. 그래서 도어 스테이인데 이거는 열려진 여닫이 문을 고정시키는 게 뭐다? 도어 홀더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폐 조정기입니다. 그래서 개폐 조정기가 두 가지가 사용됩니다. 도어 클로즈하고 도어 홀드를 사용해 놨어요. 그래서 얘는 열려진 여닫이 문을 뭐 하는 거? 고정시키는 거고요. 고정시켜야 돼. 때로에 따라서 문을 열어놔야 되니까 도어 홀더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발구처럼 생긴 거 있죠? 거기 뭐다? 도어 홀더예요. 도어 홀더. 그러면 얘들이 같이 이제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맞죠? 같이 짝을 이루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있으면서 이겁니다. 그러면 실린더 자물쇠는 그 7번에 나오죠? 7번에 실린더 자물쇠가 있고. 그럼 보통 여러분들 아파트 이렇게 밑에 돌리는 실린더 자물쇠가 있고, 그 다음에 자물쇠가 그 8번에 나이트 레치가 있는 거예요. 8번에 나이트, 야간 자물쇠. 옛날에 이게 라이트 레치인데 지금은 번호키로 거의 다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 라이트 레치는 밖에서 이렇게 둥근 거나 아니면 오각형, 육각형 형태 있죠? 열쇠를 끼우고 이렇게 돌렸죠? 돌리고 그럼 열렸잖아. 근데 이제 밑에 그 실린 자물쇠 돌려가 열어야 되죠? 열어도 맞죠? 거기 밑에 게 실린더 자물쇠고 위에 거는 누가 설치해 줬는가 하면 샤시쟁이들이. 건설회사에서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샤시하는 분들이 잔금 받으려고 설치해 주는 거예요. 위에 열쇠들은. 그러면 위에 열쇠가 나이트 레치, 야간 자물쇠, 보조 자물쇠 되거든요. 하나 추가로 된 거예요. 그것이 야간. 이런 것이 여닫이하고 관계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안 되겠다. 맞죠? 여기는 안 해놨어요. 그러면 문을 일정 이상 열리지 않도록 밖에서 확 열어도 내가 이 밖에 인간의 의심이 가더라. 맞죠? 문을 완전히 열어주긴 않고 조금은 열어줘야 되겠다. 그때 거기 없다니까 넘기지 말고 안 해놨어. 없다니까 찾지 말아요. 도어 체인을 설치한 거죠. 도어 체인. 문이 일정 이상 열리지 않도록 한 거죠. 일정 정도만 열리게 하고 더 이상 열리지 않도록 하는 게 뭐다? 도어 체인입니다. 위에 탁 걸잖아. 없는 집. 웬만하면 있죠. 주택은 없습니다. 아파트는 자동으로 설치되어 있죠. 도어 체인이 이렇게 그 종류 전부 다. 도어 체인. 그래서 이게 이제 못 믿어서 잠깐 없는 것들이 3개 있고 맞아? 3개 있고 맞아? 현관문도 이렇게 현관문만 따지도 이렇게 6개의 철물이 기본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 있죠. 이렇게 해가 막 꽂는 것도 있죠. 꼬지새도 또 설치한 분도 있죠. 못 믿어 쭉쭉 다 잠그는 분도 있죠. 그거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맞아요? 무슨 공포증 걸린 사람들이 그래 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하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편해요. 일일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방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 방문에 들어가서, 침실문, 욕실문이나 이런 침실문 보면, 침실문이 거의 목재로 돼 있죠, 얘는. 맞죠? 아닙니까? 목재입니까? 철문입니까? 우리 집 방문은 다 철문으로 만들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침실문이야. 그러면 이 침실문은 우리가 알아두실 게, 이 침실문에는 지지철물이 뭘 씁니까? 경첩을 써요. 지지철물을 경첩을 씁니다. 경첩. 경첩은 조롱기 경첩이죠? 저기 있네. 저 여다지문. 가벼운 여다지문을 고정시킨 지지철물이 뭐다? 경첩입니다. 경첩이라 할게. 경첩 쓰고. 근데 문을 확 열게 되면 문하고 벽면하고 충돌되죠? 문하고 벽면하고 충돌되면 문짝이나 벽면이 파손될 수 있죠? 그걸 문짝이나 벽면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뭐다? 거기 6번에 보면 도어 스톱이 나와요. 도어 스톱. 도어 스톱은 그 밑에 사진 보면 대표 중에 하나 해놨어요. 또 많아요, 원래. 그러면 도어 스톱은 벽이나 문짝을 보호해주는 장치입니다. 벽이나 문짝을 보호해주는 장치가 뭐다? 도어 스톱입니다. 문이 더 이상 열리지 않도록 충돌을 방지한 거네. 문하고 벽면에 뭐다? 충돌을 방지해서 벽이나 문짝을 보호해주는 게 뭐다? 도어 스톱. 더 이상 오지 말아야 이게. 더 이상 오지 말아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꾸 너무 가까이 오니까 여기 밀어버려야죠. 더 이상 오지 마. 도어 스톱. 보시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자물쇠는 뺐고, 자물쇠는 별로 중요하지 않긴 해서. 그래서 이게 침실문에 이것이 있습니다. 봐두시고. 그리고 예외적으로 나머지, 그리고 여러분들 저거네. 아파트에 미석이 창이나 미석이 문이 있죠? 여러분들 창문, 창이 전부 창문이 미석이 창이에요. 맞죠? 그리고 거실에서 발코니 나가는 미닫이죠? 미닫이 문이 있거든. 그러면 이때 잠금 장치가 바로 무엇입니까? 반달형으로 생겨 이렇게 올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반달형으로 생겼다 해서 뭐다? 크레센트입니다. 크레센트가 바로 잠금쇠죠. 미석이나 미닫이 문의 잠금 장치가 뭐다? 크레센트입니다. 크레센트 10번에 보면 나와요. 잠금 장치. 반달형으로 생겼다 해서 크레센트라고 칭해진 거예요. 크레센트. 보시고 반달 맞죠? 크레센트.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아파트와 관련된 개념을 기억하고요. 이제 추가로 몇 가지 더 보시면 돼요. 그럼 거기 보면 1번에 자유경첩 나오죠? 페이지 229. 자유경첩. 이거는 스프링 힌지라고, 그림은 230페이지 제일 하단, 제일 좌측 하단에 보면 나오죠? 얘가 자유경첩입니다. 그러면 자유경첩이 옛날 서부 영화에 총잡이들이 들어오면서 삐걱삐걱했던 문이죠? 그 문이 무엇이다? 자유경첩입니다. 스프링 힌지. 그래서 이거는 자재문에 해당하는데, 자재문하고 관련된 게 두 가지요. 거기 이겁니다. 1번의 자유경첩과 3번의 플로아 힌지 있죠? 이게 자재문하고 관련된 거예요. 자재문. 자재문은 무슨 문을 자재문에서 안팎으로 개폐되는 여닫이문을 무슨 문? 자재문이라 해요. 자재문. 그런데 문이 가벼우면 뭐다? 일반 스프링인지 자유경첩을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이 무거우면 자유경첩을 달면요, 문이 나중에 안 열려요. 무게에서 축 처져요. 그렇기 때문에 뭘 쓴다? 바닥에 힌지를 써요. 그래서 3번에 뭐다? 플로아 힌지.
플로아가 뭐다? 바닥이야. 맞죠? 플로아가 바닥이고 바닥에 힌지를 쓴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플로아 힌지는 중량 자재 강화 유리문 체크 써놓으세요. 플로아 힌지는 강화 유리문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 1층 부분에 전부 다 강화 유리문 달았죠. 그 강화 유리문 아니면 우리 여기 중간에 들어올 때 문 하나 있죠. 열어놨잖아. 강화 유리문. 우리 이 건물 요 들어올 때 방화문 갑종광문 말고 맞아?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했구나. 문 하나 더 있죠? 항상 열어놓은 거야. 걔가 강화 유리문이죠. 거기 이제 바닥. 그래서 230페이지 제일 하단에서 중앙센터 그림 보시면 돼. 중앙센터. 그 하나 있는 놈. 하나 있는 놈이죠? 그 하나 있죠? 230페이지 제일 하단에 중앙센터에 하나 그림 딱 있는 거 있죠? 한 개 유독 혼자 있는 놈이 있잖아. 그 놈이 플로아 뭐다? 힌지야. 여기 강화 유리문 뭐다? 바닥에 매입돼 있어. 그래서 거기에다 스테인리스 판때기로 딱 덮어놔가 안 보이는 거야. 여기 밑에서 여기 조절해줘요. 여기 무슨 힌지? 플로아 힌지입니다. 플로아 힌지. 그리고 쭉 수업해주고 다음에 어떻게 나올까는 지금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야기. 일단 공부하고 초반부터 너무 편법만 알면 안 돼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여다지문, 미석이 이렇게 구분해 준 거예요. 앞으로 흐름을 가르쳐 준 거고. 이거는 이렇게 나오라는 법 없어요. 일단 공부하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알고 편법을 알아야지. 모르고 편법을 알면요. 조금만 돌리도 몰라.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고 4번에 보면 레퍼토리인지 나오죠. 자, 원래 레퍼토리는 공중 화장실, 원래 화장실이 레퍼토리입니다. 화장실이. 그런데 공중 화장실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안에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잠그지 않는 이상 10에서 15cm 약간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힌지가 뭐다? 이거 힌지를 만들었는데 그걸 화장실에서 썼거든요. 그래서 레퍼토리 힌지라고 칭해진 거예요. 화장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힌지가. 그래서 레퍼토리 힌지라고 치는데 나중에 공중전화에도 썼었어. 근데 우리는 스마트폰 때 휴대폰 때문에 휴대폰 때문에 뭐가 없어졌습니까? 공중전화를 거의 사용 안 하죠. 그래서 공중전화 문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장사도 안 되는데 공중전화 자꾸 문을 자꾸 때려 부숴 술 드신 사람들이 맞죠? 어쩌다 들어갔긴 들어갔는데 술 취하니까 못 여는 거야. 그냥 막 발로 차고 막 이래가지고 다 깨가지고. 그래서 문을 없애버렸어요. 공중전화가 맞죠? 요즘 문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게 레퍼토리인지다. 그래서 여러분입니다. 백화점 화장실 가봐요. 문이 열려있지 않죠? 백화점 화장실 안 가요? 여성분들 많이 시장표 갑니까? 백화점 문이 약간 열려있죠? 화장실 문이 맞죠? 저는 화장실 한 번도 안 가요? 바빠가지고 그거 생각 안 하고 들어가는구나. 화장실 문이 약간 안쪽으로 열려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잠그지 않는 이상 약간 열려 있다니까, 문이. 거기 레퍼토리 힌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힌지 때문에. 화장실에 가가지고 그냥, 너 레퍼토리 힌지구나. 이렇게 공부하면 끝나는 거야. 레퍼토리, 화장실? 힌지? 이렇게. 레퍼토리가 화장실입니다. 영어가. 힌지. 그래,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넘겨가 보시면, 자, 페이지 하나만 더 12번에 도화 행거 나오죠? 원래 행거가 저겁니다. 블라인드나 커튼의 이동장치가 뭐다? 행거예요. 그러면 도화, 문의 이동장치라 해서 뭐다? 도화 행거예요. 그 문이 이동하려고 하면요. 여다지나 이런 건 이동 안 하죠? 그러면 전문이 돼야지 이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 이동장치가 행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블라인드도 이렇게 접히죠, 맞죠?
접히는 문이 바로 뭐다? 전문 아닙니까? 맞죠? 접히는 문이라 해서 전문이라 한 거야. 맞죠? 접히는 문이라서 전문이고. 자, 보시고. 그 다음, 그 개념 알아두세요. 유리는 올해는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나오게 되면 시방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 그건 한번 생각해보고, 올해는 유리 쪽은 안 낼 가능성이 좀 안 높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수장공사가 나옵니다. 요거는 개념만 잡을게요. 수장공사는 치장을 목적으로 덧붙여 대는 공사가 수장공사입니다. 자, 쉽게 이겁니다. 천장에 반자틀을 공사한다. 바닥에 마루너를 깐다. 장판지를 깐다. 벽에 벽지 공사를 한다. 이런 것들이 무슨 공사? 수장공사입니다. 그럼 오늘 제가 넥타이를 이렇게 했다. 이런 것도 무슨 공사? 수장공사입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자, 핀 꼽은 분이 한 분도 없군요. 여기에다 핀을 이렇게 하나 딱 꼽았다. 이것도 뭐다? 수장공사입니다. 목적으로 되는 거. 근데 이 수장공사는 제가 16회, 17회 때는 안 나온다고 했고요. 버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버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뭔지 안 잡힙니다. 잡히면 해줄게요. 수장공사가 아이고 그냥 내가 그냥 집어가 공부할 수도 없는 거고 잡혀야지. 뭔가 나올 만한 게. 그래서 이 수장공사는 지금까지 시험이 어떻게 냈는가 하면 아주 막 야금야금 냈습니다. 똑같은 유형은 한 번도 안 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뭐가 잡힐지 한번 생각해보고 수장공사에 대해서 아주 머리 영리한 놈들인데 얘는 절대로 쉽게 맞추게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생각해보고 해드릴게요. 265페이지 도장 및 기타 공사 보도록 합니다. 265페이지 도장 공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 공사는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 도장 공사는 한 문제. 자, 올해는 저 시방서는 버리세요. 페이지 269페이지 도장공사 시방서 나오죠? 이거는 버리세요. 올해는 X 하세요. 올해는 버리세요. 시방서 이상하게 이 도장이 이상하게 시방서 나올 때 내가 항상 해. 버리세요. 올해는 설명 없습니다. 딱 하나만 합니다. 271페이지 그 앞으로 뺐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박스 왜 뒤로 가 있나? 내가 잘못했네. 칸이 안 들어가서 뒤로 뺐구나. 참 맞아. 그 보시면 자 271페이지 그 용어 나오죠. 요 용어를 공부해 놓으세요. 용어. 그래서 혹시 이렇게 내죠. 다음 도장공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내면서 여기서 용어에서 아마 지문을 따게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해 두셔야 됩니다. 올해는. 남들 시방서 볼 때 우리는 보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시방서 봤지만 올해는 시방서 시자도 꺼내지 말고 내가 이거 저 위에서 강의는 대땅 해놓을게요. 그러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알아둘 거는 이겁니다. 요 내용, 용어를 알아두세요. 용어. 특히 거기 눈먹임 봐두시고 눈먹임. 그래서 목재, 바탕재, 도관 등을 메우는 작업. 그래서 이 목재에 이렇게 험이 있으면 그걸 메우는 작업을 뭐다? 눈먹임이라 해요. 그런데 저기에서는 저겁니다. 우리가 저기 미장에서는 이제 균열 가거나 홈이 생기거나 이런 처짐이 생기면 뭐 한다? 덧먹임 했고 여기는 무슨 먹임? 눈먹임이라 해요.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뽕 날 수 있어. 도관 같이 지나가면 맞아? 뽕 나고 그거다 메워주는 걸 뭐다? 눈먹임이라 해요. 그리고 잘 헷갈리면 안 돼. 그 목재는 눈먹임이야. 내가 칼을 갈았다니까 올해는. 열심히 하시라니까.
아니, 여러분들 올해는 나보다 더 나답게 낼 수도 있어요. 제 출제하는 사람들이. 내가 많이 연구한다니까. 자, 요놈들이 시방서 내고 어디로 튈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 그래서 아마 요걸 아마 가능성이 높아요. 요거 봐두세요. 그리고 거기 적어 보세요. 자, 뭔가 하면 9번에 퍼티 봐요. 9번에 퍼티. 비교해야 돼. 퍼티는 바탕에 뭐 파임이나 균열 그러면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이런 거 있죠. 여기에 균열이 가거나 파임 이런 게 생기면 그걸 결함을 메워주는 것은 무엇이다? 퍼티라게 퍼티. 퍼티. 그 목재하고 틀리죠? 목재하고 일반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잘 봐야 돼. 그러면 콘크리트의 균열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아파트 있죠? 도장을 5년마다 도장하잖아요. 도장할 때 뭐 하는가? 뭐 합니까? 이렇게 뭐 같은 거 이렇게 바르죠? 바로 안 하죠? 거기 이제 퍼티 하는 거예요. 퍼티. 그런데 현장에서 뭐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나네. 뭐 한다고 합니까? 빠데? 뭐 빠데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아니 옆에 맞아? 뭐 빠데라 들은 것 같습니다. 자꾸 뭐해요? 이래 물어보니까 그런데 또 몰라 이상한 용어를 많이 씁니다. 공식 용어는 퍼티입니다. 퍼티. 그래서 자 틀리죠? 잘 봐요.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자 3번에 도막은 칠한 도료가 건조해서 생긴 고체 피막을 도막이라 하고 그때 이때 4번 꼭 체크하세요. 도막 두께. 건조 경화한 후의 도막 두께입니다. 건조 전의 두께가 아닙니다. 그 뭐다? 건조 경화가 뭐라 했어요? 굳어지는 게 경화라 했잖아, 맞죠? 네. 경화한 후에 도막 두께가 도막 두께 되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도막의 두께는. 그러면 경화 전에 도막 두께를 도막 두께라고 하면 OX, X입니다. 그거 잘 봐요. 후 체크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낼락하면요. 기본 이론이 많이 닦여 있는 사람들이 내야 되는데 우리 이 출제하는 파트는 어려운 파트 빼놓고는요. 기본 이론이 체계적으로 안 잡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런 건 학교에서 강의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자주 접하던 데가 아니야. 그리고 내면요. 이런 말장난이 들어가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거 봐두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 상도 하도의 개념 해놨죠. 그래서 마무리 도장 작업하는 게 상도예요. 상도. 마무리가 제일 마무리하는 게 상도. 사랑으로 치면 립스틱 바르는 게 상도죠. 맞아요? 상도. 마무리 작업하는 거. 항상 마무리는 이걸로 끝나죠. 아닌가? 마무리는 이거잖아요. 레스토랑에 식사하다가 지워졌다. 다시 마무리 새로 하죠. 맞죠? 상도. 이 상도에. 그리고 11번에 하도, 프라이머라고도 하고 물체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이 뭐다? 하도입니다. 제일 먼저 칠하는 게 뭐다? 하도에 하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7번하고 8번 비교하세요. 조색과 착색을 비교하세요. 조색은 몇 가지 색의 도를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 여기서 이 색을 맞추는 게 뭐다? 희망색이 돼도 맞추는 것이 뭐다? 조색입니다. 자, 근데 조색할 때 주의사항이 이겁니다. 조색할 때 필요에 따라서 계속 조색하면 색깔이 안 나와요. 그러면 전체 공사할 양을 모든 양을 초반에 조색을 합니다. 섞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절대 이거 하면 안 돼. 대충 이거 섞어가지고 하나 칠하면 관계없어요. 또 이거 하면 되는데 색깔을 자기가 요구하는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이 페인트를 섞잖아요. 그러면 전체 칠할 양을 페인트 다 섞어놔야 돼요. 안 하면요 그 색깔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럼 제가 해도 안 나옵니다. 요거 뺏거라 요거 뺏거라 너가 비웠는데 다음에 비우면 그 색이 안 나온다니까요. 아니 농담 아니에요.
그냥 한 번에 다 조색해야 됩니다. 전체 발열량을 조색해야 돼요. 기본이. 왜 조색이고. 그 다음에 착색이 나죠. 자, 착색은 그 뭐예요? 바탕면에 각종 착색제로 착색은 색깔 미기는 거예요. 바탕에다 색을 미기는 게 뭐다? 착색이에요. 착색. 착색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합판이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보기 좋아요? 그렇게 좋은 느낌은 못 받죠. 훌륭하다는 느낌 못 받. 그러면 거기에다가 무엇을 하는가 하면 착색을 하는 거야. 보통 이 스테인류 가지고 착색을 하고 바니쉬 이런 걸 바르는 거야. 다른 걸 바르는 거야. 바니쉬 투명도로 바르면 다 보이죠? 합판이 투명도로 발라놔도 또 이뻐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색깔 약간 넣는 거야. 이렇게 색깔을 넣고 하는 것을 이제 착색이라게 착색. 잘 받으세요. 아주 이 인간도 여기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거 해놔도요. 학생들 헷갈립니다. 아니 싹 바꿔놓으면요 모릅니다. 학생들. 착색 뭐 조색하고 착색하고 막 바꿔놓고 그러면요 정신이 없습니다. 자 준비 안 하면 봐두고 앞에 몇 가지 봅니다. 자 페이지 266페이지 보시면 도장 일반사항이 나오죠. 자 여기에 거기 보면 266페이지 267페이지 상단까지 있죠. 여기에서 거의 집중 안 했습니다. 9문제를 출제했죠. 9문제. 9문제 출제했는데 앞전에 출제가 안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출제를 안 했어요. 출제를 안 했다면 나올 가능성이 어떻게? 높은 거예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앞전에 출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시방서에서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전에도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건 2회당 한 번 꼴로 나오니까. 그러면 도장 작업 중지 나오죠? 강풍시 도장 작업은 중지합니다. 강풍시. 자, 강풍시 도장 작업, 여기 뭐다? 이 도장면에 이물질이 묻을 염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강풍시는 도장 작업을 중지해 주시고. 그리고 2번, 저온, 우리 화장할 때 저온, 고온, 다습시 안 하죠? 우리 화장한다 생각하고 하면 돼. 강풍 붙여가면서 화장하는 분 손 들어봐요. 선풍기 붙여 강으로 와 바람 불어가지고 뭐 이 흔들리면서 도장 안 하죠? 화장하는 거 하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그 다섭시 있죠? 요거 시방사하고 맞추겠습니다. 이론은 안 하게. 시방사 자꾸 가니까 교수들이. 그래서 그거 85% 초과라고 이상을 초과로 바꾸세요. 초과. 저기 맞추겠습니다. 시방서에다가 통일시키겠습니다. 이론하고. 이론을 따로 하니까 헷갈리니까 85%마다 초과가 다습입니다. 습기가 다습일 때 공사를 중단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건 화장하면서 저 사우나 자 뭡니까 저건 하는 게 뭐죠? 연기 나오고 수증기 나오는 찜질방이 뭐지? 그 들어가는 거? 예? 한정막 맞겠다. 맞아요? 한정막 들어가서 화장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간 작업을 중지한다. 야간 작업 중지하는 것은 이겁니다. 보통 이 개념은 뭐죠? 보통 우리가 태양광, 자연광에서 본 색깔과 조명 불빛 아래에서 보면 색깔이 같아요? 달라집니까? 달라져요. 그래서 이겁니다. 일반 시장에서 걸어놓다고 백화점 걸어놓으면 옷이 달라지죠? 그게 조명빨입니다. 왜? 시장의 조명하고 백화점의 조명이 색깔이 틀리죠. 가봐서 보세요. 조명이 다른 조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뭔가 하면 이 좋게 해주는 걸 쓰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상하게 백화점에 걸린 건 다 좋은데, 맞죠? 똑같은 상품이 시장에 걸리면 가격을 안 주고 살라게. 그게 그 문제입니다. 이 조명빨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쉽게 자연광에서 본 색깔을 인공조명 아래서 그대로 나타내는 것을 보통 얼마나 가깝게 나타낸 것을 보통 연색성으로 나타내거든요. 연색성. 그랬을 때 연색성이 좋은 것일수록 뭔가 하면 실제 자연광에서 본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광색 형광램프거든. 그럼 이거는 거의 연색성이 좋아요. 그래서 어디나 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형광램프도 종류가 많아요. 강색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공부할 때는 이거 갖다가 다 하세요. 나중에 보세요. 주광색 써 있어. 밖에 써 있어. 그 박스 이래 봐. 형광등 파는데 그 박스에 보면 슈퍼에 가면 박스 있죠. 거기 주광색 써 있어. 동황색, 뭐 백색 이런 거 써 있어. 관심 있이 사세. 어디 그러면 조명기구 가서 그걸 사야 돼. 공부하는 데는. 그런데 분위기를 위주로 한 데 있죠. 내가 뭐 다른 가게를 한다. 그런데 이거 갖다 쓰지 말고 미용실 한데 이런 거 갖다 쓰지 말고 미용실은 보기 괜찮아야 되잖아. 그걸로 자기 모습을 봤는데 맞죠? 못생긴 그대로 모습 보이면 안 되잖아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균열 방지. 균열 방지는 건조제를 많이 첨가하면 도막에 균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건조제 가다 사용을 금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칠막의 각층은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킵니다. 얇게 여러 번 칠해라 이거죠. 얇게 여러 번. 그러면 초벌칠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충분히 건조시키고 충분히 건조하고 뭐 한다? 재벌칠하라는 겁니다. 재벌칠. 이렇게 가주라는 겁니다. 충분히 건조시키라는 겁니다. 건조시킵니다. 만약에 초벌이 건조가 안 된 상태에서 재벌칠을 하게 되면 나중에 도막의 균열 원인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안에는 습기가 있는데 바깥에부터 건조돼 들어오죠. 그래서 입술이 그래서 균열 가는 거예요. 안에는 습기가 있는데 밖에 건조하니까 있죠? 크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벌 건조를 충분히 해주고 재벌을 하고 재벌 충분히 건조해놓고 뭐다? 정벌칠합니다. 우리도 화장할 때 똑같이 하죠? 아닌가?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도장 후 어떻게? 서서히 건조합니다. 모든 같습니다. 급격한 건조는 뭘 야기시킨다? 균열을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서서히 건조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 상에서는 2번과 4번을 체크하면 됩니다. 2번에서 7회 건조 및 칠막 형성 조건은 20도씨에서 습도 몇 프로? 75%가 가장 적당한 습도와 온도 조건입니다. 이 정도가. 그런데 인간은 여기에서 습도가 조금 낮으면 좋습니다. 인간은 온도는 20도씨가 적당하지만 온도는 한 60% 있죠. 그 전후 60이나 55% 그 전후만 되면 적합합니다. 그 정도고. 그런데 한 65, 그 정도 되면 적합한데 요거는 근데 얘는 도막은 약간 더 75%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얘가 가장 자주 냈던 애, 얘가. 심심하면 답됐습니다. 칠하는 횟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면 초벌, 재벌, 정벌을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 변화시켜라, 그죠? 연한 색에서 무슨 색? 진한 색. 그러면 이거 같은 색으로 한다, 진한 색에서 연한 색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색의 변화를 주지 않는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 출제했습니다. 보시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도막의 균열 원인 요것도 출제됐는데 건조제 가다 사용입니다. 그리고 안료는 색깔 넣어주는 것을 뭐다? 안료라게. 색깔 넣어주는 것을 안료라게. 안료에 대한 유성분의 기름 성분의 비율이 뭐다? 적을 때입니다. 적을 때. 많을 때가 아니고. 그런데 유성분의 비율이 많아지면요 건조가 느려집니다. 도막의 내구성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강택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건조가 어떻게 느려지면 많아지면 그런데 적어지면 뭐 된다? 균열 생기는 거예요. 균열 생깁니다. 자 그러면 건조제 유성분의 비율이 적어지면 건조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초벌 건조가 불충분할 때 균열 원인이 됩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페인트는 유성 페인트하고 거기 에나멜 페인트 있죠? 두 개가 냈었습니다. 유성 페인트 한 번 냈고요. 유성 페인트가 한 번 기출됐고요. 그 다음에 에나멜 페인트 있죠? 267페이지 보면 에나멜 페인트 나오죠? 얘가 두 번 기출이 되었습니다. 두 번 나왔습니다. 그럼 먼저 유성 페인트 먼저 보세요. 유성 페인트는 자, 유성 페인트 모르타르, 성면 시멘트방, 콘크리트 면이나 이런 것들이 뭐다? 알카리성 바탕이었죠. 알카리성 바탕에 원칙적으로 바르지 않는데 왜 부적합합니다. 왜 쓰지 말아라고 하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요. 색깔이 변해요. 변색 때문이에요. 변색이 됩니다. 알카리성 바탕에 칠하면 색깔이 우중충충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변색 때문에 알카리성 바탕에 칠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관계없어요. 세월 기간이 가가지고 콘크리트면 알카리가 중화돼서 약 알카리가 되잖아요. 그때 칠하면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량진 학원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유성 페인트 칠해놨거든. 미장한 데다가. 왜 칠할 수 있었는가 하면 오래됐거든, 건물이. 몰라, 제 생각으로 한 35년에서 40년 사이 된 것 같은데, 느낌이. 스타일이. 그래서 여기는 오래 중화가 됐기 때문에 칠해도 관계가 없다 했습니다. 칠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유성 페인트는 강택이 나죠, 맞죠? 수성 페인트 강택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보시고,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유성 페인트는 건성류, 건조제, 안료, 희석제를 혼합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유성 페인트입니다. 그래서 건성류는 바로 유성분 기름 성분이죠. 이 건성류가 보통 지금은 거의 보일드유를 많이 써요. 기름인데 보일드유를 많이 쓰고요. 옛날은 뭐 아마유나 동백유 같은 것도 썼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보일드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성분이 바로 무슨 역할을 한다? 도막을 경고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건성류가 바로 도막을 뭐다? 경고하게 하는 거. 도막을 경고하게 하는 거. 도막을 경고하게 하고 도막의 내구성을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건성류입니다. 보일드유, 유성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제는 도막을 건조시키는 게 뭐다? 건조제입니다. 그리고 안료가 뭐다? 색깔 넣어주는 게 안료고, 희석제가 바로 저겁니다. 여러분들 솔칠이 잘 돼도 붓칠이죠? 솔칠이 잘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칠이. 그래서 이것이 뭔가 하면 희석제는 점도 조절이죠. 페인트의 점도 조절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희석제입니다. 그래서 신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나를 쓰고 있습니다. 보시고, 그 신나 없으면 뭐 돌락해야 돼요? 휘발성 해야 되니까 휘발유 따라 넣어야 돼. 유성 페인트 할 때 휘발유가 신나가 없어요. 그리고 267페이지 기름 바니쉬에 대해서 봅니다. 기름 바니쉬. 자, 이 기름 바니쉬는 보통 알아두실 것이 속칭 여러분들 뭐라고 불렀던 게 니스. 바니쉬가 니스죠. 니스. 자, 그래서 3번에 투명칠마, 투명도래예요. 얘는 무슨 도래다? 투명도래예요. 그래서 나무 바탕에 많이 칠하죠. 1번 나무 바탕, 단단 나무 바탕에 칠합니다. 그런데 얘는 우리가 알아둘 것이 5번입니다. 5번. 5개용으로 부적합합니다. 자, 이 바니쉬는 뭐가 떨어진다? 내후성이, 외부 기후에 견디는 내후성이 떨어져요. 내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5개용으로 부적합합니다. 5개용으로 부적합합니다. 내후성이 떨어지니까 5개용으로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기름 바니쉬는 5개용으로 안 써. 바니쉬는 5개용으로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좀 봐두시고요. 그러면 안료가 들어가면 투명도로 아닙니다. 재료에 뭐가 들어가거든? 안료가 들어가면 이거는 불투명도래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 좀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휴식하고요. 페이지 278페이지. 자, 12장 건축 적산 분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적산.